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사조 영상은 편집이 되지 않고 바로 찍고 바로 업로드 해드리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또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떨어졌고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떨어지는 날은 또 바이오주하고 반도체주는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주가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실적이 예상보다 덜 나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또 횡령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 나온 종목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초전도체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떨어진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 2, 3% 떨어지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불사조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총정리가 될 수 있게끔 제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제 좀 잠을 못 자서 제가 오늘 안경을 끼고 영상을 찍는 점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연휴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또 중국은 사실 CPI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또 디플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또 급감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부동산 업체에 미구이 위안이었죠. 여기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그 부분보다 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여전히 좀 높다. 금리 인상을 종료하기에는 좀 이르다. 제가 최근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떨어진다고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냥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수 자체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자고 매일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는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도 4,000에서 2,300, 500까지 떨어진다고 곧버스 같은 경우 매일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2,800에서 3,000,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섹터를 밀면 어떤 섹터는 좀 살려주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실적이 좋으면 그날 폭락합니다. 실적 안 좋으면 또 폭락하는 경우가 있고 저점 찍었다 그러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증시는 실적이 좋으면 반드시 오르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기대감은 조금 늦춰보자. 왜냐하면 지금 피치 같은 경우도 미국 은행권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 등급 자체를 우리가 AA에서 AA-로 강등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은 뭐 개별 은행까지 손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JP모건 있죠? 여기가 이제 AA-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A+가 떨어진다면 모두 A+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형 은행보다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우리가 부적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4.2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30년물은 4.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도 한 거의 5% 육박해요. 그러니까 최고치가 4.6 정도 됐었는데 여기 넘보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소비가 미국이 좋다 보니까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채권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손실, 연초에 투자하신 분들, 또 미국 디폴트 온다, 또 미국 경기 침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채권 투자하신 분들 한 마이너스 20%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도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불사조 영상을 하나만 보더라도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리오프닝까지, 또 3주 전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손절 절대 하지 말자. 화장품주는 100% 오른 종목도 있어요. 50% 반등한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특징이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상한가 몇 번 가고 해서 또 2배 오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수급이 좀 꼬여 있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의 실적은 이제 리오프닝 좋게 나오는데 외국인들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서 최저가를 찍고 또 2차 전지에서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쇼커버링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이 실적 좋은 낙폭과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에서 재미를 많이 본 종목들이 많거든요. 여기를 쇼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체감지수는 사실 코스피도 계속 떨어지고 삼성전자 75,000원 갔을 때 65,000원 올 수 있다고 매일 말씀드렸거든요. 영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주 현대차는 역대 최대 실적 계속 나오는데 선조정을 받았고 LG전자도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 자동차주는 또 이번에 많이 밀었기 때문에 또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면서 내년 사실 전망이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동차 업종은. 오늘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 2차 전지 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주 전에 우르르 글로 모여드렸단 말이에요. 모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제가 에코프로 50만 원일 때 그때 80만 원 떨어졌을 때 제가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끝물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150만 원 갔을 때 에코프로 BM 그렇게 급등을 했을 때 지금은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금양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은 5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르르 몰려들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현대차가 10년 떨어지고 2년 전에 신고가 한번 찍고 역대 최대 실적 계속 성장하는데도 아직 2배도 못 올랐잖아요. 50%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에 찍히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도 올해는 이만큼, 내년은 이만큼 쭉쭉 무조건 기다리면 돼. 우리 예전에 다 해봤잖아요. 삼성전자도 해봤고, 현대차도 해봤고, LG전자도 해봤고, 네이버 카카오도 해봤고, 제약바이오도 해봤고, 너무 많아요. 메타버스도 해봤고. 그러니까 지금 AI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쪽은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 예전에 10개 중에 8개가 올랐던 거는 2차 전지도 4월 달이고 이번 7월 달에는 공매도 많이 쳤던 쇼커버리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만 올랐어요. 나머지 2차 전지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 2차 전지는 또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무서워서 하도 손실을 봐서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 급등한 2차 전지 종목들은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 한 달에 한 번. 처음에 10,000원에 1,000만 원 사고 우리가 9,000원에 50만 원 사고 이러면 단가가 안 낮아져요. 나중에 남은 돈 10,000원 사고 10만 원 사고. 그러니까 비중이 꾸준하게 내가 2년 3년 본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도 불사조 말 절대 안 바꿉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M텍, 포스코 퓨처, M 인터내셔널이 못 가는 상황에서 포스코 홀딩스만 급등할 수는 없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덜컥 고점에서 사면은 내려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빠지다 보면은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도 불사조가 쇼츠라든지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 하나하나 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위기 속의 기회다.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고 위기 속의 기회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보고 또 바이오 종목들도 제가 어떤 바이오를 노려야 될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때 전혀 가지 못했던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들 이런 바이오 종목들 제가 다 추려서 어제 그제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급이 바뀌고 있고 바이오도 성장주거든요. 근데 뭐 10만 원에서 10,000원 됐는데 2만 원 된들 이게 오른 느낌이 안 드는 바이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바이오 종목들도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또 낙폭과대 건설 또 우리가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꼼꼼하게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힘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막상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는 대놓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막상 떨어지면 또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힘내서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정말 영상 많은 도움 된다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공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무료 영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만 줄일게요.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일 전 영상, 6일 전 영상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총정리가 되고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 편에 서서 또 2차 전지가 최고점을 찍은 그날 저는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절대 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다른 종목 쳐다보면은 또 처음에는 자신있게 2차 전지도 기다리다가 이제 속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보 투자 하시는 분들도 꼭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제 17만 8천 명이 달성이 됐어요. 곧 17만 9천 명이 달성이 됐고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하루 4,000원인데 라이브를 매일 진행을 하고 그저께 라이브 또 지금 멤버십 무료 실방한 라이브도 멤버십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라이브 하면서 소통 방송하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기다려서 모아가야 될지 종목 진단이라든지 멤버십 이모티콘 전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가입해 보셔라.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이모티콘도 할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해 보시라고요. 유튜브에 가입하셔야지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멤버십을 입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여기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미국 증시부터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속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여기서 떨어지는 동안에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빨리 손절하자고 매일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근데 우리 요 부분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어떤 얘기 많이 나오죠? 중국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중국 지금 난리 났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몇 개월 전에 미국 폭등하기 전에 미국 은행 파산한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 디폴트 된다는 부채 한도 협상 안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디폴트 얘기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사실은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꾸로 해줘야 된다. 미국은 지금 오히려 또 경기 연착륙 얘기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조정의 빌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속스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00만 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여기서 오를지 예를 들어 반도체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오르는 3배짜리 들어가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최소 13,000에서 15,000까지 반등을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SQQQ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걸려들었나요? 3배짜리 들어가서 남은 돈이 없어요. 7만원짜리가 이것도 16,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3배짜리니까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선 이제 탔고 61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25,000에서 7,000까지도 열려있다.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열려있어요. 테슬라 계속 내려오고 있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빵지유 내려오잖아요. 여기도 여기 라인을 깼어요.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오를 때 이렇게 오르듯이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전고점을 바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밑에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스는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스를 투자 기회가 아니라 여기서 단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매물을 안고 떨어지니까 요 라인까지 반드시 깬다고.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고맙다고 여기 지금 물려있는 분들 많거든요. 속스라든지 SQQ에. 그래서 여기 속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면은 요 라인까지 나온 다음에 또 조정이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속스도. 엔비디아가 강해,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종목이니까 애플 지금 추세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리비안 지금 폭락하고 있죠. 쿠팡 여기는 지금 또 미국도 낙폭과대 종목들은 좀 반등 나오고 있어요. 아마존은 추세 괜찮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그래서 IBM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TQQQ도 지금 보면은 이게 20 타고 올라가다 60 처음 깬 거라서 여기서 반등 못하면 더 내려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계속 오를 때 우리 실적 좋은 낙폭과대 종목들 다 떨어졌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LG생활건강, 파라다이스, GKL부터 해서 아니 지금 실적 좋은 애들 너무 떨어져서 그때 다 손절을 하고 2차 전지를 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쪽 섹터 밑에 있는 종목들은 미국 증시 떨어져도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요번 저점 깼거든요. 여기서 내려오면은 8월 초에 내려오면은 요번에 3번, 4번 지지했던 가격 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 거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면 이 밑에도 열려 있어.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한 2달 정도는 조금 출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다우존스는 오른 것도 좀 덜 올라서 조금 더 추세가 나은 것 같고 니케이는 지금 보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벌써 이만큼 조정 나와서 하지만 조정 때 봐야 될 게 니케이, 인도, 뭐 베트남 이런 데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중국도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 우리 리오프닝 하시는 분들은 보통 9월 달까지 호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은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중국은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중국은 전기차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전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을 지금 망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중국 증시도 요번에 좀 경기 부양책을 내게 되면은 리오프닝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예요. 자, 인버스 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제가 2달 내내 얘기합니다. 2,800까지는 간다. 근데 지금 보통은 제가 근데 해보면은 예전에 인버스 떨어진다고도 얘기했을 때 항상 여기서 한마디 더 오르고 또 여기서도 한마디 더 오르고 여기서도 한마디가 더 오르고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인버스 깡통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작년부터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IMF 얘기 나오고 미국 망한다, 부동산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번씩 더 올랐으니까 한 번 더 폭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사실은 인버스가 2,800 정도를 1차로 보는데 2,800, 3,000까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버스 2X 같은 경우가 당장은 아니어도 정말 많이 떨어졌죠. 반등 시그널이 지금 현재 조정 빌미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수가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00대 초반을 건들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떨어진 950부터 얘기했는데 벌써 878인데 제가 800에서 830 라인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근데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 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종목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지 확실치 않지만 오늘은 또 이제 2차 전지를 밀었지만 또 그저께는 반도체를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가 많이 올라있고 하고 또 연말에 우리가 양도세 관련 대주주 양도세 문제 있잖아요. 항상 공매도 하고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이슈 때문에 연말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2차 전지는 성장 섹터 맞으니까 제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보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현재 오늘 많이 빠진 섹터부터 한번 볼게요. 주요 뉴스. 요 뉴스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이따 꼼꼼하게 봐드릴 건데, 요 뉴스는 좀 하나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2차 전지 다음은 바이오로 눈 돌리는 투자 ETF 속속 출시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 투자가 어려워서 ETF 바이오가 정말로 좀 바닥을 찍었다고 한다면은 이 관련주들 있는 바이오 ETF 투자도 꼭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괜찮은 종목들도 제가 추려서 말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반등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긴 항상 우리는 오를 때도 코스닥 많이 오르고 이런데 떨어질 때도 제일 많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아주 그냥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지. 우리나라가 더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수출 자체가 흑자가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라면 1,300원권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요새 좀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출 좋을 때, 반도체 좋을 때 1,100원, 뭐 1,000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상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또 이게 1,200원, 1,300원이 그냥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당장 안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 화학개미가 장기채 물 타는데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채를 계속 사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미국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채권 금리 올라가면 채권은 무조건 폭락합니다. 새로 나온 채권 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도 좀 신통치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철수해서 지금 현재 어디로 가는 분위기죠? 인도나 베트남, 여기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일본도 저는 좋게 봐요. 20년 만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더 한다는 뉴스가 최근에 제가 봤고, 또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인도 펀드가 고공행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동남아 쪽으로 지금 롯데마트도 중국 철수해서 베트남으로 가고, 현대차도 공장 옮겨서 인도로 가고, 그래서 지금 애플도 그렇고 왜 실적이 좋냐면은 지금 인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 요거는 꼭 보세요. 제가 하는 김에 오늘 자동차 할 때 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요 부분 먼저 제가 봐드릴게요. 2차 전지가 오늘 투심이 얼어버린 게 영업비밀을 빼돌린 LG에너지 솔루션 직원 구속 기소였는데,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돈 몇 푼 받고 첨단 기술을 빼돌린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을 구속 기소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너무 심하게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안 그래도 지금 조금 투심이 얼어 있는데, 2차 전지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실적 안 나온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저 뉴스가 나오고 나고 또 최근에 요거 보세요. 모건 스탠리 말대로 결국은 포스코홀딩스 개미가 울고 기관 웃고, 요거가 근데 요 하나 보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모건 스탠리 깡통되고 150만 원에 에코프로 환매수하는 거 봤거든요. 급하게. 그거 했다 망했잖아요. 모건 스탠리. 그리고 나서 지금 다 환매수하고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들 집을 너무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동매도가 아닙니다. 진짜 매도를 많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서 너무 작정을 하고 온통 기관들이, 제가 팁을 항상 드리죠. 다 좋다 그럴 때 외국인이 매도해도 올라가요, 주식은.
에코프로, 포스코 관련주가 올라갈 때 쇼커버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깡통이 됐어요. 개인들이 단합을 하면서. 근데 내려올 때 만약에 개인들이 단합이 되지 않고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리포트 내고 기관들이 매도 리포트 내고 공매도 때려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손실을 크게 보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니라 증권사도 엄청나게 지금 매도 리포트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그 포인트 자체, 타이밍 자체를 우리가 펀드식 적립식으로 한다면 처음에 많이 사고 나중에 사면 단가 안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장밋빛 전방 계속해서 나오는데 외국인 기관 다 팔아제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요. 안 그래도 지금 한번 걸려만 봐라 요런 생각.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천보 제가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는 아예 그냥 망했어요. 천보는 망했습니다. 2차전지 실적 뭐 내년에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2차전지에서 올랐던 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 안 갔던 종목들은 원래 4월 달에는 다 올랐었어요. 근데 4월 달에 폭등한 종목들도 많았는데 7, 8월에는 포스코 관련주고 에코프로 관련주, 뭐 나노신소재, 그때 말씀드렸던 잠깐 신고가 같이 찍었던 하나기술, PNT 이런 종목들이 올랐지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 뜬구름 잡는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운 게 하나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전혀 에코프로하고는 관계없어요. 에코프로 투자하신 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2차 전지가 제가 테라사이언스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요렇게 7월 달에 같이 올라줬던 종목인데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 나는 거거든요. 한기 종목 지정되고 이게 한기 감사의견 한정 소식에 지금 하종을 갔어요.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아까 첨보 보여드릴게요. 원래 오르지도 못했었어요. 남들 갈 때 오르지도 못하다가 실적 안 좋고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게 천보예요. 이거는 뭐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원래 안 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대보마그네틱. 원래 안 갔고 매일 신저가입니다. 간 적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레몬. 이런 종목들은 제자리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런 종목 다 장난을 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한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도 몇 배 해먹고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완전 세력주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같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이 밑에 라인 깨지 않으면 장난을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NF 제가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쫓아서 올라갔어요. 이거는 LNF는. LNF 실적이나 이런 매도 물량이나 자금조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LNF가 이게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서 확 내려가서 만약에 밑에 내려가면 어디가 지지라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당장은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거래량이 위로 터지기 전까지는 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EV 첨단 소재는 장난치고 내려온 종목 아니에요. 10배 올라버리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아까 자이글도 그렇고 이러다 갑자기 뭐 또 뉴스 때리고 뭐 급등시키고 뭐 장난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같이 안 올랐었기 때문에 10배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돈 다 날라갑니다. EM 플러스 다 날라가죠. 이미 3분의 1이에요. 가격이. 레몬 다 내려갔고 3분의 1 뭐 지오릿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다 내려오는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여기서 내려가면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도.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지금 최근에 신고가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도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갔던 종목도 요번에 잠깐 가는 척하고 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가. 그래서 근데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은 실적 좋은데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요번에 같이 못 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기 원래 사실 수익 났었거든요. 근데 요 라인 깨면 시간 걸린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만약에 윗방향으로 거래가 틀면은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코스모 신소재 여기 계속 내려갑니다. 코스모 화학 이미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번에 안 올랐었습니다. 그나마 윤성회 팬씨가 버텨줬죠. 그나마 들 떨어졌어요. 여기는.
ENT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급등 들어간 종목이에요. 이거하고 ENT, 뭐, 하나기술 이런 데도. 다 고점 찍고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들 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이번에 기술 유출량이 나왔어요. LG 화학 가지도 못했습니다. LG 화학은. 그래도 LG 화학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달에 한 번, 뭐 삼성 SDI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롯데 에너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이거. 근데 최근에 신저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다 보니까 정말 전부 다 내려가고 있구나.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유상증자 상장되기 전까지 보지 말자 그랬어요. 상장되고 나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봐야죠. 그쵸? 그러면은 원래 이번에 누가 갔느냐? 제가 가장 좋다고 했던 게 포스코 인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스코 인터가 지금 겨우겨우 버티는데 얘가 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얘가 올라야 돼요. 근데 얘마저 내려가 버리면 이거 완전 급등주거든요. 포스코 DX는 이미 꺾였고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당장 못 가게 되면 여기 밑에서 또 사면 사는 물량마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포스코 관련주가 가는 애들이 가는데 같이 올랐잖아요. 쇼커버로. 그리고 여기는 진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매도, 지분을 지금 줄여주고 지금 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아,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구나. 우리 외국인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팔든 말든 뭐 외국인은 팔든 말든 상관없다 근데 이제 떨어질 때 외국인이 한두 번 사주는 거에 대해서 당장 경고점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타이밍을 조금 늦추고 만약에 여기서 오른다 할지라도 급등해서 정고점 못 가면은 또 추가적으로 갔다가 또 내려오면 여기 라인 오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전에 경험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자신이 있어요. 항상 처음에 요렇게 떨어지다 반등 치고 또 이제 여기서 한번 급등 또 횡보하다 갈 것 같고 요러다가 갈 것 같고 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지쳐버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그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우리가 성장을 하는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1000만 톤 이상 우리가 이제 국내외 전기 강판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강 쪽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리튬 쪽 있죠. 포스코 아르헨티나 지분 이 100%가 굉장히 커서 이 광석 리튬 가치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으로 매출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PBR도 낮고 다 좋은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전고점을 지금 현대차가 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지만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을 너무 많이 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사가지고 전고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2025년까지 보고 6년까지 본다면 3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사야 돼요. 여기서 왕창 샀으면은 여기서 지금 사봐야 아무 티도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이제 몇 번 사다 보면.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떨어지고 가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다는 예전에 이럴 때 이때는 2차전지 또 안 갈 줄 알고 포스코홀딩스가 조용했었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 굉장히 시끄러워졌죠. 갖고 있는 모든 종목 손절치고 포스코 관련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유독 그게 좀 많이 왔기 때문에 다른 섹터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쪽이 안 떨어지고 있고 이번 달에 유독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지난달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만큼 떨어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또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벌써 여기서 70만 41만 원이에요. 여기가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5만 톤 이상 우리가 확대 계획도 있었었고 NCA 양극재, 리튬, 니켈, 우리 코발트, 알루미늄 원료로 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여기가 특히 많이 뜬 데거든요.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지만 우리가 전년 대비 매출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배터리 소재 사업에 이제 호조가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여기도 신고가를 크게 찍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한 두어 달 정도 최소한 9월 달까지는 우리가
좀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매수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이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지만 에코프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지수 편입되게 되면은 그때 오르면 팔고 내려온다가 아니라 다 틀렸잖아요. 오히려 지수 편입되고 차라리 주가가 조정 나오고 좀 한두 달 뒤에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쇼츠나 영상을 보세요. 불사조 올려놓은 영상을. 공매도 깡통 낸다 그랬다. 공매도 불합리하다. 3개월 똑같이 맞춰야 된다. 큰일 났다. 3배에 올랐는데 이때 유독 많이 이제 에코프로 이게 이제 캐파가 커지면서 광산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MSCI 지수 편의 기대감이 있었고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됐잖아요. 캐파 증설을 해서. 대표이사 구속 때도 오버행일 수 없었다 그랬고.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3배가 여기서 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저는 이제 우리가 지주회사 에코프로가 더 오른 것도 신기하죠. 그쵸? 근데 여기도 양극재 판가 인하에도 이제 판매량이 좀 기대가 되는데 3분기 쪽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도. 근데 보세요. 반절됐습니다. 진짜로. 1억 넣었으면 5천이에요. 이번에 올랐던 건 급하게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나 물타기 들어간다. 이제 반등하면 치겠지. 오를 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듯이 우리가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따라서 급등을 했다 내려오기 때문에 반등 시 약간 21% 꺾였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주고 모아 가실 분들은 저는 연말 이후에 조금 연말 근처 와서 한 달 사고 그러니까 매달 적립식으로 떨어질 때 해야지 지금 당장 사고 왜 떨어지지? 어차피 단타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생각해 주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더니 어때요? 포스코 DX를 제가 얼마나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게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DX가 어떻게 됐어요? DX도 올라가기 직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떨어지는데 포스코 홀딩스만 올라가긴 힘들거든요. 여기도. 수주도 많아요. 여기도 2조 이상 수주거든요. 23년 수주만 해도. 그래서 2024년에도 수주액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단기간에 주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만에 반영이 됐죠. 10배로. 에코프로. 5개월 만에 15배로 반영이 됐죠.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LNF도 우리가 양극할 물질 생산하고 있지만 여기가 금융 차입 있죠. 그러니까 자본 조달이 있었죠. 노이즈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설비 투자액으로 5조 투자하는데. 그래서 2분기, 3분기 좀 기대된다고 하지만 북미 수주가 좀 가시화되고 신사업이 나와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번에 LNF가 강하게 오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LNF는 조금 저는 윗방향으로 급격하게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좀 떨어지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인터내셔널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2차 전지는 좋기는 좋지만 금양 같은 기업은 제가 벌써 말씀드리고 매일 하락 중이에요. 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를 줄 깜짝 놀랐어요. 10조까지 갈 줄 몰랐어요. 시총이. 여기 하나가 건설주 3개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금양 같은 게. 아시겠죠? 시간에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에코프로든 지금 시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시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를 때 에코프로 BM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한 여기서 10%라도 반등이 나온다. 에코프로 BM 절반 됐기 때문에 10에서 20% 반등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비중 좀 줄여주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해서 오를 때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장기 플랜을 짜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매수하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 전지 됐죠? 자,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 봐드렸어요. 자,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잠을 못 잤어요. 어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 뭐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조금 잠을 못 잤는데 밤을 샜거든요.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걱정돼서 영상 찍는 거니까 파이팅 댓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많은 분들 자동차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도 우리가 삼성전자다.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내년에 좋아질 거야 하고 오른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지금 정말 진짜 65,000원 거의 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전고점 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쌍바닥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반등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에 있거든요. 이게 엔비디아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한미반도체 제가 요거 하나 헷갈린다 그랬죠. 하도 올라가지고. 한미반도체가 제일 센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여기가 사실 우리가 가장 센 반도체는 맞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수 페타시스가 제일 센데 여기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가 붙을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한미반도체보다 더 올랐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이거를 제외하고 한번 보자고요. 프로텍 급등했던 반절됐어요 벌써 이제. 그리고 DB하이텍 이거 반절 이미 됐고 덕산 하이메탈 동진 세미칼 세미캠 제자리 다 내려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이건 뭐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SNS텍 제자리 내려오지. FST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DDR5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별로 없는 기업들은 유증을 할 수도 있어요. TSE도 제가 얼마나 큰 수익 준 종목이에요.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급등하고. 해성 여기가 진짜 좋은 종목인데 그나마 이게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 만약에 좀 밑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경우에 이 종목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오를 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내려올 때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요.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친다. 예를 들어서 해성 DS가 10%라도 그러면은 좀 비중 줄여놨다가 또 밑에 내려오면 하고 요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다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HP, SP는 그래도 들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를 깨면은 3만원을 깨면은 안 됩니다. HP, SP 여기가 그래도 정말 우량한 회사인데 3만원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기도 추세는 살려져는 있어요. 이거 말고 지금 뭐 제자리 온 반도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가 너무 쉼없이 6개월 달렸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조금 사고 팔고 하는 단타 매매는 거기 많이 들어가는데 모아 가실 분들은 좀 사고 나서 떨어지면은 또 모으는 게 무서워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모아 가시려면은.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약간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대형주 보세요. 삼성 SDS 여기는 지금 추세 살려놓고 있잖아요. S1 우리가 예전에 매도 쳤던 여기 보안 관련주 이런 종목들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이런 종목들 화장품들 이차한불 같은 건 그냥 순식간에 더블 치고 코리아나 더블 치고 호텔 신라 급등 치고 신고가 찍어버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신고가 찍어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올라갈 때는. 롯데 관광개발 그냥 더블 쳐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들 손절간 종목들 안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코스맥스는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좋아요. 이건 원래 좋았던 애들이고 클래시스 이런 애들은 원래 실적이 좋았던 애들이고 아까 그 화장품주는 안 좋다가 이제 먼저 한번 뭐 중국광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스, 농심 이런 종목들이 내년에도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해되셨죠? 강원랜드는 오르지를 못했어요. 배당은 많이 주는데. 하나투어, 뭐 아시아나 항공 이런 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롯데쇼핑이 그나마 여기서 실적 제일 좋아요. 요 안에서 이마트보다는. 그리고 GS 리테일보다는
GS 리테일이 BGF 리테일보다 낫습니다. CJCGV는 여기는 이제 유증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장기 투자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유증 상장되기 전에 신주수권 거래할 때 급등을 한번 시켜주게 되면은 신주수권이 굉장히 높게 거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일 모레부터 신주주권 거래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번 달에 지금 지난달 떨어지고 지난달에 한 43% 올라 있는 거예요. 60% 반등하고 나서. 그래서 유상증자 이유를 보고 정말 턴어라운드 강하게 들어가고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는 우리가 실적이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난티가 왜 오르나요? 한 번 오르니까 신고가예요. 이런 거 다 손절하고 2차전지 반도체 간 겁니다. AI 가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 이제는 흑자가 10억만 나와도 내년엔 나아지겠지. 여행주 나아지겠지. 이러면 그런 종목들은 찍히는 실적 자체가 내년까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오프닝 종목들은. 그래서 리오프닝 안에서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은 다른 이슈가 있지만 음식료 업종, 현대 그린푸드, 현대 GF홀딩스 이런 종목들 다 밑에서 올라갑니다. 너무 싸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게임주 안에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W게임즈 이런 종목들 실적 엄청 좋은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M게임하고 이런 종목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류주는 한세실업 조금 반등했지만 대현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면 또 20% 오르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중소형주는 올라가면 20% 30%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신세계 INC 이런 종목들 실적 진짜 좋은 이거 전기차 충전 관련주거든. 로봇주도 다 오른 거 아닙니다. 로봇주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스트소프트 이게 그나마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실적 안 나오니까 DR 때 그냥 또 폭락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다시 회복을 시켜줘서 윗단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로봇주가 실적이 덜 나오니까 또 폭락하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로보스타 이거는 오르지도 못했고 에브리봇 여기는 실적 괜찮게 나오는데 또 제자리예요. 스맥 여기 실적 좋아서 올라갑니다. SPG 여기도 못 갔어요. 그나마 유진로봇 이런 데가 인수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히로보틱스 이것도 실적이 늘 나오는데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무제표 보면 못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AI가 뜰래나 바이오도 AI 들어간 거 로봇도 AI 들어간데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망하는 거 나올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초전도체도 아니 뭐 실적이 아예 없는 기업들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게임주든 로봇든 간에 보면 SBB테크 이런 종목들 이런 데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 다 내려와 있죠. 게임주 다 내려와 있고 실적 그만큼 안 나오면은 한번 내려가면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위지 웍스타디아도 보면은 옛날에 얼마나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주식. 그러니까 실적이 눈에 안 찍히는데 10배씩 오른 종목들은 우리가 운이 정말 좋지 않고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나마 광산 관련주 STX 이거 또 상쳤죠. 리튬. 새로 뜨는 거. 금양은 떨어지지만. 웰바이오텍. 이것도 사실은 광산 관련주는 맞아요. 근데 이거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이미 왕창 땡겼다가 다시 올라갈 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광산 관련주 안에서 올라가는 건 있어요. 광산 관련주 안에서는. 우리 조선은 또 쉬죠. 현대미포조선, 대우, 삼성중공업, 하이로코리아 쉬잖아요. 그러니까 쉬는데 또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유독 밀어버리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조선주 안에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할 때 현대미포조선 보시고 하이로코리아 보시면 됩니다. 태광하고 조선주 보시는 분들은 현대제철도 보셔도 되고 HMM 이런 거 하나도 안 올랐어요. 요런 애들이 지금 오늘 안 떨어졌죠. HMM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관련주, 조선 관련주, 건설, 대우건설 오늘 빠지지도 않았어요. 중국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건설주 움직인다고 해서 지금 건설주 중국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지방 미분양 다 해소되고 있고 지금 경쟁률 청약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 망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폭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시멘트
회사 실적 사상 최대 나옵니다. 우리 건설회사들이 내년에 전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물량 공급이 역대 최소래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올해가 최대고 내년에 줄어든다고 이미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연초에 둔촌주공 분양받으면 대박 난다고 했던 건 진짜 6, 7억 올랐고 부동산 올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돈을 풀어서 밥값이 70% 오르고 물건값이 따블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 짓는데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건설사들이 안 지니까 내년에 신규 분양이 또 많이 안 될 것 같아서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큰 기업 중에는 해외 쪽의 수주가 1등이고 시공 능력이 매우 좋은 대우건설 하나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현대건설하고 ELNC 이런 종목. 오늘 바닥 종목들은 폭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섹터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K 이노엔 요거 보세요. 요거 HK 이노엔 요거 워낙에 지금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기술 수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HK 이노엔 그리고 JW 중해제약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 안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한번 움직이면 2배씩 쳐버리기 때문에 우리 AI 얘기 들어가면 신데카 바이오 상쳐버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AI 진단 관련 바이오가 또 올라갑니다. 바이오는. 근데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바이오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휴젤 말씀드렸잖아요. 휴젤도 바닥에서 올라가고 전혀 안 떨어지고 있죠. 휴원스 좋은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휴원스 같은 기업들 계속 올라가죠. 현대바이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20% 갔다 왔고 동아ST 이런 종목들 종근당 이거 말고도 많은데 대한유팜 이거 실적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그저께 말씀드렸거든요. 멤버십에 올려놨는데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한 달 안에 100%가 올라버려요. 이번에도 분기 실적 역대 최대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증시가 조정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바디텍 매드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맨날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괜찮은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HLB도 사실 기술 이전 얘기가 예전에 NDA가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내년 5월인데 아직 못 올라가더라고요. 셀트리온이 이번에 실적이 좀 아쉬워요. 셀트리온 돈 따기가 어렵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여기가 약해요. 실적 부분에서. 오히려 한미약품이라든지 비슷한 급 보시면 한미사이언스 같은 기업을 보는 게 조정시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큰 기업 보실 거면은 유한양행도 좋은데 여긴 너무 올라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기가 실적 좋은데. 그래서 바이오주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괜찮은 종목들이 있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주 안에서 망하지 않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어떤 종목도 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주처럼. 제약바이오 쪽으로 성장 섹터가 금리가 최종 금리가 정해지면은 셀트리온은 목표 주가를 자꾸 낮추는 부분들이 나오고 합병도 맨날 이거 예전부터 한다 그랬다 합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 뉴스를 자꾸 찾아보면 AI하고 연동되는 기업들도 있고 보통 10,000원짜리가 1,000원 된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새내기주도 강세고 제가 제약바이오 이거 보시면 A프로젠은 어떻게 됐어요? A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 들어가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연상 가버리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많이 떨어진 애들은. 실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약바이오는. 그냥 성장한다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나 현대바이오 이런 애들은 단타로 봐야 되고 또 많은 분들 온라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실적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HK 이노엔이 좀 바닥권이라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거 뭐 단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좀 조정 나오면 모아가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설명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바이오 종목까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걱정되는 섹터가 많은 분들 자동차일 것 같아요.
일단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죠? 목소리가 좀 많이 축 처지는 게 진짜로 좀 잠을 한숨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고, 그래도 이제 오늘 사실 조금 오늘 한 3% 정도 떨어졌으면 오늘 별로 기분 나쁜 날 아닙니다. 3% 정도 떨어졌으면 기분 나쁜 날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업종 안에 대형주는 현대차를 저는 최종적으로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성장하는 기업이죠. 매년 역대급 실적 나오죠. 수소차, 전기차 다 뜨죠. 나중에 결국은 완성차가 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영업이 합친 게 도요타하고 비슷하다는 게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관련된 종목 LG전자, 전장주 탈바꿈됐죠. 여기 이제 휴대폰 안 하잖아요. 가전 쪽하고 이제 애플카, 전장, 뭐 자율주행, AI 로봇, 코인 이쪽이거든요. 전기차 충전회사 인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선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LG전자, 현대차는 이제 지수 떨어져도 이제 좀 먼저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또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벌써 기아까지. 벌써 이렇게 많이 조정 나왔습니다. 이거 안 봐서 그래요. 맨날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기업이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주가가 올랐냐는 이야기예요.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동차 정보 싹 한번 봐드리면, 왜 현대차를 제가 좋게 보면 그럼 당연히 현대모비스는 27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큰 종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GM의 인도 공장을 인수한 현대차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이제 슬라라는 동남아하고 유럽, 미국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인도법인, 자, GM 탈라가온 공장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동남아로 진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베트남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베트남은 직접 진출이 안 되니까 베트남 회사하고 5대5로 하는 거고, 라오스에서는 LVMC 홀딩스랑 하는 거예요. 미얀마는 LVMC랑 하는 거고, 기아도 라오스는 LVMC 홀딩스랑 한다 그랬죠. GM 인도 공장 인수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세계 3대 시장, 이제 중국 아닙니다. 중국은 전기차 쪽도 다 본인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인도가 앞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엄청 뜨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 펀드는 꼭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투자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인도예요. 인도네시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판매도 많겠죠. 독보적인 성장성이에요. 매년 엄청 성장합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의 30% 확대한다는 인도 정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중국은 본인들이 하고 인도 쪽은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인도에서 총 55만 대 팔아서 14.5%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가장 점유율이 높은 데는 라오스예요. 베트남하고. 베트남 한 40%, 라오스 한 현대기아 합쳐서 50%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인도 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현대차가 이 공장을 인수하고 생산 능력을 확보했죠. 연간 13만 대 수준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쵸? 그래서 인도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다. 역사적인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현대차 그래서 목표가를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저는 50만 원도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차 전지 오른 거, 소재 종목 오른 거 보면은 현대차 100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쵸? 그래서 자, 현대차 도요타하고 숙명의 대결이 시작이 됐는데 환율과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2분기 나란히 역대 최고 실적.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도요타가 분기가 9조 1000억 정도 벌었는데
현대차, 기아 합쳐가지고 벌써 7조 7천억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중에. 환율 1315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워낙 약세가 좀 도움이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차가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지금 동남아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차량이 지금 매우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소니도 예전에 해서 다 삼성이 역전해버리고 조선도 세계 최고 되고 휴대폰 가전 이쪽도 막 세계 최고 되는데 자동차도 이제는 현대차가 도요타를 크게 앞섰어요. 매출에서. 수소전기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으로 따지면 저는 압구정이나 반포 아파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떨어지면 오릅니다. 압구정이나 반포 이쪽은.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은 그때가 기회예요. 왜? 사람들이 다 글로 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를 타려고 하죠. 그만큼 AS가 좋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진짜 벤츠나 BMW보다 디자인이 예쁘면 현대차예요. 무조건. 돈이 안 들어요. AS 하는데 돈이 안 든다니까요. 고장이 나더라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벤츠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기차 판매 강화하고 미국 공장 짓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보면은 미국 시장 현대차하고 기아가 제 기억에는 7월 달에 미국에서 판매량이 2위예요. 매년 10몇 %. 전기차 기준 판매량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조금 끊었는데 아이오닉5가 대박인 거예요. 아이오닉5 인도네시아 대박이지만 라오스, 베트남 이쪽에서도 대박이에요.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13%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RA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장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주회사라서 주가가 좀 안 가는데 유럽, 인도 추가 확대하고 있고 전동화 관련 해외 거점 만들어서 해외 수주 높아지고 이익 성장 늘어나고 유럽, 인도 쪽 확대 늘어나죠.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는 다 지금 보면 현대차 지금 이제 사고 싶은 가격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럴 때 사면 맨날 물리니까. 그러면 이제 18만원 아래 내려오면 현대차 너무 좋거든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이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올라가면 현대모비스가 27만원에 30만원 안 갈 종목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예전에도 그 코로나 때도 이렇게 5배, 6배 오를 때도 현대차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위아도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는 이게 매도가 아니라 이제 매수 타점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모비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럼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문제인데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문제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서현이와 마이너스 반토막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멤버십에서도 얘기하고 무료 방송에서도 맨날 얘기했어요. 3만원짜리가 딱 절반 됐어요. 1억 넣었으면 5천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에도 좀 빠지고 있는데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 실적이 그 정도는 아닌데 이번에 또 많이 빠져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면 또 이거 매수세가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좀 뭔가 클라이스 자동차 완성차랑 키 맞추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진산업은 이게 횡령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횡령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뺄게요. 아진산업 이거 반절됐죠. 경창산업 여기도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데인데도 많이 떨어졌어요.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내려와서 요 밑에 내려오면 또 기회가 되겠죠. 요런 애들 현대공업 또 화신도 많이 내려왔죠. 사면 반토막입니다. 사면 반토막인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동차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떨어졌구나. 실적 제일 좋은 기업 제가 뭐였죠? MS 오토텍이에요. 오늘 2%밖에 안 떨어져요. 제가 그저께
자세하게 분석해서 올려드렸거든요. 멤버십에서도 설명드리고, MS 오토텍은 명신산업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분기 영업이 750억. 지금 설명드린 자동차 관련주 중에 실적 제일 좋은 기업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기업 없어요. 자동차 종목 안에서는 여기 MS 오토텍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2분기 때, 1분기 때 지금 뭐 영업이익 지금 500억 가까이 2분기 700억 나오는데 벌써 작년만큼 다 했죠. 근데 지금 주가가 이 가격에서 이 모양에 있는 거예요. 여긴 사실 15,000원 가도 싼 종목이고 20,000원 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명신산업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흐름 다르다고. MS 오토텍 다른 자동차하고 흐름 다릅니다. 왜? 전환사채 주식 전환 때문에 못 갔어요. 가야 할 자리에서. 거래가 안 터져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서현이와 가고 대원감옥 가고 화신 가고 모베이스전자 가고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일 실적 좋은 애는 얘입니다. 코리아 FT도 많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근데 DY는 오늘 올랐습니다. 불사조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얘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동차주 중에 제 부채도 없고 부채가 없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DY 파워 갖고 있고. 여기는 당장 8,000원 만원으로 가야 될 종목이라고 제가 기업 설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DY 파워, DY 오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또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실 그 제약바이오도 그렇지만 이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 DY가 계열회사는 총 지주회사인데 DY 이노베이트에서는 뭐 골프카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건설 기계주, DY 오토 쪽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우리가 쿨링팬, DY 파워 유압 실린더, 현대 건설기에 납품한다 그랬죠. 공기압 제조한다 그랬고 로봇주로 부각되고 자율주행주로 부각이 되고 차량용 모터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도 안 올랐잖아요. 하나도. 바닥 오래 잡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전기차에서는 GS 글로벌이에요. 이런 종목 다 내려왔잖아요. 여기 거래량도 세력 들어온 종목인데 결국은 키 맞추기가 오늘로서 다 들어갔어요. 폭락 먹고 하종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서현이와 하종 먹고 내일 마이너스 출발하더라도 내일 정도에 또 폭락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워낙 많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내일은 사실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아진산업 때문에 자동차주를 서로 시장가로 매도 때려서 밀어버렸거든요. 완성차는 미리 떨어졌는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LVMC는 이건 추세도 안 깼습니다. 추세도 안 깼어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동차 도하는 회사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놔서 이 영상 보시면 돼요. 2차전지 놓쳤다면 10배 성장합니다. 여기 네 번째 영상. 에코프로 현대차 카카오가 주목하는 이 주식 사모으세요. 불사조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오스에서는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50% 그리고 트럭 쪽은 92%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는 소형 트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13% 현대차예요. 근데 미얀마는 매출을 지금 유지만 하고 있죠.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마트 사업, 편의점 사업해서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거 원래 떨어질 그게 아닌데 자동차 주고 막 하종 때리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지난번에 실적이 좋아서 올랐나요? AI 로봇주가 실적이 좋아서 지금 급등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날 6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 1일 한번 볼게요. 이때 큰일 났다고 했는데 저는 기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5월 30일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 5% 폭락하고 큰일 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어요. 적자가 났는데. 왜? 이제 마트에서 실적 나오고 전기차 충전 쪽, EV 뚝뚝,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카카오와 협업하는 게 이제 연말에 되고 콕콕챗 모빌 이제 어플 출시되고 그러면 이제 인도차이나뱅크 통해서 결제도 하고 마트 사업에 부동산 사업에 KB캐피탈이랑 합자법인 설립한 게
사실은 인도차이나뱅크도 중요하지만 KB캐피탈에도 LVMC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KB캐피탈이 인도네시아도 진출을 했는데 거기는 LV에 관련이 없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쪽하고 라오스 쪽에는 KB캐피탈이 LV하고 합작법인입니다. LV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날부터 급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LVMC는 워낙에 제가 그 영상 보라고 말씀드린 건 며칠 전 영상을 아니 그럼 지금 현재 그 코라우 그룹 자체 매출이 1조 8천억이거든요. 예전에 LVMC의 시총이 1조 7천억이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어쨌든 재산이 7,500억 있었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싸게 가져간 게 아니라 전환사채 투여하고 또 유무상증자 참여하고 해서 자본금을 1,500억 늘려놨고 부채 40%대예요. 자산 총계는 7천억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급등 들어가겠죠. 여기는 아예. 왜? 결국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요만큼 올라 있는 거예요. 연봉상으로 지금 먼저 87% 올랐다가 40%, 30몇 프로 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동차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매출이 계속 늘어나서 시총 1조를 보고 간다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JP모건도 이제 또 여기는 JP모건이 매도하고 할 때 사면 다음날 매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605원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정고점 충분히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실적 발표 이번 달 말에 나오거든요. 실적 발표가 적자가 나와도 올랐던 이유는 지금 LVMC가 대주주가 여기다 돈을 다 투입하고 유무상증자하고 부채도 없어지고 무차익 경영으로 가고 있고 신사업을 예전에 한 개 했으면 현대차 기아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몇 배가 올라도 사실 상관없는 종목이에요. 매출이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정말 크게 가는 거고 그냥 어느 정도 나오고 적자가 나와도 사실 상관없는데 작년에는 셧다운이었고 이제는 셧다운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동구바이오 제약이랑 제약 사업도 합작법인하고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게 없어요. 물류 사업에서 투자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시고 이 가격에 어차피 이 가격 박스권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됐죠? 이 밑에 하종으로 때렸습니다. 여기는 추세가 매우 좋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주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서현이화라든지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코리아 FT 이런 종목 화실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사실 이거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의 단위가에서 조금 그래도 이제 조금 시간의 단위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시간의 단위가 흐름을 한번 보면은 많이 떨어져서 조금 2차전지 조금 크게 그런 건 없네요. 시간의 단위가 이거 방산 관련 요거 로버트 관련주 요거 좀 빠지고 화장품주도 좀 빠지고 급등했더니 또 따라잡으면 떨어지거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초전도체가 급등하는 날은 다폭락하고 오늘 다 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어요. 1시간 13분 찍었는데 자, 오늘 영상 보시면은 여기 멤버십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멤버십 가입을 꼭 해보셔라. 불사조가 어려울 때도 종목은 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오늘 미처 설명 못 드린 종목도 있을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자동차 2차전지 때문에 영상을 찍었고 나머지 섹터 제가 일관성 있게 오늘 좋다 그러고 내일 안 좋다 그럴 것 같으면은 단타한이에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수급이 3주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 화장품 종으로 떨어졌어도 이미 오른 게 많아요. 차츰차츰 순환매가 나올 거고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 지금 오늘은 자동차 많이 떨어졌지만 조금 조정 나오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급하게 다 집어넣고 내일 급등 이거 어차피 단타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3주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바닥 종목들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살아나면 이제 제약바이오로나 딴 거 두드러 패고 또 자동차 반등하는 날 다른 거 빼고 2차전지 오를 때 반도체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오른 종목 AI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순환배가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괜찮은 종목들은 화장품주 보셨죠? 한 번 오르면 바로 그냥 더블이에요.
손절을 하면은 주식은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일주일 만에 2배 가기 때문에 정말로 인내심을 갖고 가야 될 종목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씩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전부 매일 라이브 하면서 잡아드리니까 꼭 가입해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유튜브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영상 다 찍고 나서 저도 좀 마음이 후련해요. 걱정도 좀 많이 되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영상 공유도 해주시고 댓글로 정말 많은 도움 됐다. 댓글 1000개씩 달리잖아요. 불사조 영상은. 어느 가서도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리는 데 없어요. 그만큼 저는 저 구독자분들을 사랑하고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엄지, 댓글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